안녕하세요. 진짜 미국 주식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알찬 정보 저희가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제2사 전인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에스탁의 장문석 본부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어떤 정보를 전해드리면 좋을까 많이 네.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주제가 나왔어요. 좋아하는 주제입니까? 네. 좋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 나눠볼 기업의 힌트는 제 머리에 있습니다. 그러네. 머리에? 그러네. 일부러 그렇게 하고 왔어요. 이 머리로 하면 정확히 얘기하면 그 브랜드는 아니야. 그래요? 끝이 올라가면 나이스야, 나이스. 예전에 저희 나이스 신발 엄청 신었거든요. 그렇게 짝 끝에 올라간 거. 그냥 대부분 다 신었죠. 나이키가 나이키. 비쌌죠. 비싸죠. 맞아요. 나이키를 지금도 신으면 비싸요. 진짜 잘 사는 집안 아니면 주먹 잘 쓰는 놈이야. 뺏은 거지. 뺏은 거지. 뺐거나 산 거야. 자기 상대 대부분 보게 되면 빼서 신었죠. 저희는 뭐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뺏은 분은 아니죠. 아유, 뺏겼. 잠깐만요. 잠깐. 여기까지 찔렀어. 이거 딱 끊어줘야 돼.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네. 나이키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나이키를 너무 뼛속 깊이 좋아해가지고 아디다스, 언더아머, 룰루레몬 이런 거 인기 끌 때 오로지 나이키만. 나이키 내용이 상당히 나이키한테 어필하는 궁금해지는데 거죠, 지금. 승리의 여신 맞아요. 니키에서 나온 나이키. 제 머리 이렇게 네, 맞습니다. 나이키라서 하고 왔는데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나이키 엄청났죠?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어요. 거의 15% 넘게 올랐는데 이게 사상 최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게 1980년대 IPO 이후에 정말 한 4-5번째로 좋은 날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나이키 급등 원인은 실적이에요. 실적. 그 그쵸. 전날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4분기 실적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4분기라고 하면 3월에서 5월을 말합니다. 근데 4분기 나이키의 총 매출이 123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전년도 4분기보다 무려 96%, 거의 전년도 2배 가까이 오른 거예요. 이게 심지어 월가에서 한 110억 달러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앞선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죠. 특히 나이키의 가장 큰 시장인 북미 매출이 있는데 이 북미 매출이 전년 동기 2배 이상 늘었고 팬데믹 전인 2년 전보다도 3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되면 정말 물건 많이 팔았다는 거예요. 장사 팬데믹 이전보다 잘 네, 팔렸어요. 장사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7억 9천만 달러, 약 9천억 원 손실을 입었는데 이거는 이유가 분명해요. 뭐였냐면 나이키가 그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문을 닫았는데 이게 유급으로 직원들한테 휴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임금을 계속 지불함에 따라서 발생한 손실이 영향을 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실적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딱 2개예요. 어떤 것들일까요? 2개. 보니까 딱 2개예요. 중국 그리고 디지털. 네. 아. 근데 이제 먼저 중국을 좀 얘기해 볼게요. 나이키한테 지금 북미 말고 또 다른 최고의 시장이 근데 자꾸 장본부장님이 어느 날부터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때 아빠 미소를 자꾸 짓고 계세요. 아유, 엄마 미소를 지을 수 없잖아요. 아빠 미소로 그래 그래서 예. 뭔가 마음이 내가- 따뜻해지면서도 미소를 안 짓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나이키에게 또 다른 최고의 시장이 중국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요즘 중국에서 이렇게 좀 편치 않은 상황이 일어나고 네, 있는데 그렇죠. 바로 불매 운동이 그렇죠. 일어나고 있어요. 과격하더라고요, 엄청. 네, 지금 제가 뭐 사진이랑 이런 걸 갖고 있습니까? 왔는데 네. 중국 SNS 같은 데 보면 그 나이키 신발에 불을 붙여가지고 정말 화형식처럼 이렇게 불을 태우는 그런 것도 있었고 변기에다가 나이키 신발을 다 이렇게 집어넣고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들도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이키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양 브랜드들한테도 좀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작년 12월쯤에 BBC 방송국 있죠. 거기서 기사를 하나 취재를 해서 냈는데 중국이 위구르를 비롯한 소수민족 수십만 명을 신장 그 면화밭에서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바가 있어요. 근데 신장에서 이 면 그 생산이 목과 되는 게 같은 거. 네, 전 세계 거의 5분의 1이 신장에서 생산이 돼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나이키를 비롯해서 H&M 같은 이런 서구 브랜드들이 이런 의혹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우리 안 할 거야, 공급 안 받을 거야 이렇게 제재 조치를 했는데 중국인들이 매야?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 매야? 감히 야, 우리 건드려? 됐어, 안 사. 너네 거 안 사.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큰 시장인데 그쵸. 야 이거 중국 매출 어떡하냐 이제 시장이 좀 입지가 줄어들겠다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불안감을 좀 이렇게 완화를 시켜야 되니까 이 나이키 사장이 뭔가 이렇게 한 수를 뒀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어닝콜에서 달래줬나? 네, 나이키는 중국에 의한 브랜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난 그 중국 소비자를 달래기 위해서 링컨 패러디를 한 거죠. 그러네. 아, 좀 그런데 조금. 네. For China, of the China 이런 느낌. 근데 이 멘트 때문에 네. 또 중국에 대해서 사실 또 감정이 안 좋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오히려 또 역으로 북미 쪽에서 이런 그러는 거 아니야? 내국노를 받나. 음. 그러면서 야 너네 그럼 중국에 가. 우리 너네 거 안 쓸 거야 하는 그런 미국에서의 불매 운동이 또 일부에서 지금 좀 스물스물 나오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회사 입장을 들어보면 사실은 이런 불매 운동이 중국에서 4월에는 좀 타격이 있었다. 근데 이제 5월, 6월 되면서 이게 좀 사그라들어서 정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다. 일시적으로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냈어요. 중국에 상당한 시간과 투자를 했다. 거의 뭐 40년 넘게 그렇죠.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결과 우리가 그 중국 내에서 가장 큰 스포츠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불매 운동이 있는다고 해서 고객과의 유대가 우리가 단번에 끊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이 있다. 회복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나이키가 급등했던 급등했어요. 것도 예. 이런 중국에 대한 우려가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생각보다. 만한 게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이번에는 또 디지털, 아까 그러니까 디지털 두 얘기를 가지 중국이랑 디지털 이렇게 말씀해 네. 주셨는데 디지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사실 나이키라는 브랜드의 성장 모멘텀 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디지털이에요. 이게 도매 사업이 전체의 65%를 지금 나이키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나이키가 이 소비자 주도의 디지털 사업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이 디지털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성장을 좀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수익 모델이 될 거다 이렇게 나이키가 보고 있거든요. 디지털 사업이 뭐냐고 물으셨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뭐 소비자들이 소비를 뭐 예측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수요를 조금 확인할 수 있다거나 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석 같은 것도 이용할 빅데이터 수가 같은 있고요. 네, 그런 것도 이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디지털 판매를 통해서 그 고객과 직접 중간 상인 거치지 않고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대 관계를 모두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간 상인 없애고 바로 소비자와 다이렉트로 하는 그거를 D2C라고 하거든요. 다이렉트 투 컨슈머라고 DTC라고도 하는데 DTC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나이키 자체가 소유한 앱도 있고요. 뭐 스니커 앱도 있고 온라인 판매 플랫폼도 있고 아니면 이게 제휴를 맺은 온라인 몰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나이키 라이브라고 해서 나이키 팬이니까 혹시 아세요? 나이키 라이브는 모르겠는데. 아, 이건 진짜 팬이 아니야. 아니야. 저 근데 이거 애플워치도 나이키 버전이거든요. 그랬다 치고. 알겠습니다. 네, 치고. 이 나이키 라이브가 뭐냐면 그 오프라인 매장인데 사실 한국에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오프라인 매장인데 멤버 전용이에요. 나이키의 멤버만 들어갈 수 있는 모바일 회원 전용 매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디지털, 지금 멤버라고 했는데 디지털의 강점이 멤버십이에요. 이 멤버십에 가입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냐면 뭐 당일 도착 서비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한국에서도 하고 있는데 서울이랑 저 분당만 이거 가능하더라고요. 해봤어요. 나이키 멤버십. 그럼- 그게 나이키 라이브구나. 바로- 멤버십 회원들 네. 대상으로 요가 클래스도 열어주고. 그거죠. 신발 바로 오고? 근데 그 라이브 신발은 그 그냥 매- 가서 샀는데 아니 뭔가 뒤죽박죽인데 약간 이상해. 예, 정확하게 한번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예, 예. 근데 예. 이 멤버가 되면 당일 그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등급에 대해서 등급에 따라서 할인도 되고 아니면 또 멤버만 구입할 수 있는 제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 만약에 신제품이 출시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간은 멤버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오. 식으로 그게 있는데 지금 전 세계 통틀어 우리 전세원 앵커가 나이키 멤버인지 상당히 의심이 가지만 전 세계 통틀어서 3억 명이래요. 지난 몇 년간 거의 2배 이상 증가한 9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10조 정도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 중에 30억 달러, 거의 3조 정도가 회원한테, 멤버십한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키 측이 2025년까지 다이렉트 판매의 매출을 거의 60% 정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런 게 이렇게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너네가 정말 돈을 벌고 싶으면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은 DTC로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보고서나 조언 같은 것도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사업 얘기를 조금 해드렸는데 주가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월가에서 보고 있는 나이키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시각을 전해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네. 지금 월가에서 나이키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중간 목표 가격 다 이렇게 합쳤을 때 중간 목표 가격이 176달러 90센트예요. 그러니까 현재 아직 많이 올라갈 수 있네. 네, 현재 주가 대비 한 14% 정도 더 높은 가격이거든요. 근데 실적 발표 이후에 많은 곳들에서 목표가를 일제히 올렸는데 많이 올린 것은 지금 뭐 200달러까지 올린 것도 있어요. 거의 뭐 180달러, 200달러 이렇게 있는데 모두 다 이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나이키의 강한 또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나이키 말고 또 주목하고 있는 덩달아서 스포츠 업체들? 네, 그런 아디다스? 땡 언더아머? 땡. 뭐 있지? 뭐 있지? 룰루레몬? 나이키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그 물건을 공급받고 있는 것인데 풋라커라고. 아, 풋라커? 네, 풋라커 네. 운동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곳인데 거기에 대해서 여기까지 견고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아니 풋라커. 다이렉트로 하는데 다이렉트 디지털 판매를 늘리는데 어떻게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 풋라커가 성장이 될 수 있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보통 이렇게 DTC 사업이 성장이 되면 우리가 직접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그 비핵심적인 소매 업체들을 다 제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이제 알짜만 남겨놓겠죠. 근데 이제 풋라커가 나이키에게는 알짜 남겨둬야 되는 그런 주요 파트너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각 때문에 금요일 날 나이키 15% 오를 때 이 풋라커도 5%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나이키가 2019년에 아마존에서 이제 탈퇴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D2C 전략의 하나였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ABC 마트나 또 레스모아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했는데 저는 원래 그런 데 가서 샀었거든요. 싸니까. 근데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되게 부진하다 이랬었는데 풋라커는 오히려 좀 얘네가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인가 보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좀 너무 좋은 얘기만 했나 싶기도 해가지고 좀 우려하는 부분을 좀 살짝 터치를 중립적인. 해드리고 갈까 하는데 일부에서는요 지금 가격이 비싸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렇죠. 나이키 가격이. 그러니까 모닝스타 주식 분석가가 얘기를 했는데 이익 대비 가치가 너무 높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맞춰 가려면 수준을 맞추려면 수익 성장이 계속 지속돼서 앞으로 몇 년 동안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데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미에 그런 분석을 내놓긴 했는데 아마 가능할 것 같다 했는데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나는 가격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고 본다 이런 시각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려는 이 공급 그리고 물류가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그렇고 올 초에 미국에서 엄청 강한 그 겨울에 눈폭풍이 왔었어요. 그 스톰이 와서 미국 안에 그 배송이 굉장히 지연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대부분이 정상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여전히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그 덕분에 물류비가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 여파가 경영진 피셜인데 이 여파가 2022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예요. 이 여기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뭐 여기까지. 봤더니 그 신발을 불태운 게 실적에 도움이 됐네. 왜요? 왜냐면 그전 신발은 그전 신발 저기 실적에 반영이 된 거 아니에요. 아, 태웠으니까 사야 될 거야 새로. 그치. 3월 중국인들 다시 사야지. 어차피 태웠고 요즘 뭐죠 에어맥스? 새로 나온 뭐 그런. 그런 요즘에는 거 있어요. 덩크로우가 네. 유행이래요. 그런 거 산 거죠 이분들이 3월달 5월달 사이에 없으면 안 한대잖아요. 아니 나 그 말은 안 믿어요. 일단 샀을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화장실 넣은 거 빨았으면 되는데 불태운 거는 그렇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잖아. 불태워. 후회하는 거지. 근데 빈티지로. 제가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2018년도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나와서 똑같이 얘기했어요. 불매하겠다. 맞아. 불매하겠다 해놓고 막 짝대 사고 막.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나이키에 대한 어떤 아주 진짜 그 팬심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럼요. 이 나이키에 대한 팬심. 브랜드 예, 예. 가치가 그 어마어마하지. 어마어마하죠. 이거. 뭐 보니까 농구 경기 볼 때 다 똑같이 맞춰 신고 와서 막 같이 관람하는 것 같을 때는 나이키에 대한 팬심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그 판매도 증가할 것 같고. 그럼 솔직히 나이키에 대한 단점이 별로 안 보여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그 5년치 그 차트를 이렇게 봤더니 계속 우상향이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약간 이렇게 되긴 했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말 큰 이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누가 나이키를
이길 수 이기나, 있겠어요? 그치. 브랜드 보게 되면 제가 다 있다니까 나이키가.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키의 그 경쟁자 여자들 입장에서 룰루레몬이나 봤었거든요. 룰루레몬. 좀 트렌디한 것에서. 근데 말씀해주신 전 룰루레몬 안 사고 나이키를 사는데 주변 사람들은 룰루레몬 좋아하시죠? 아닌가? 저는 그냥 싼 거 좋아해요. 룰루레몬. 룰루레몬 비싸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좀 자세가 안 되시네. 오늘 보니까 티나 솔직히 운동화 하나 신고 오셨어요 나이키. 운동화, 맞아, 티라도 나이키.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머리로 너무 그냥 또 그러려고 했는데 아까 머리로 내 나이키 머리 만들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나이키 운동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아가씨 시절에 입던 거여가지고 아 이게 그러셨구나. 너무 그래서 음. 그냥 머리로 네. 아니 나이키가 15% 올라서 저희가 이렇게 달아봤는데 사실 그보다 더한 종목이 있었어요. 바로 제가 있었죠, 준비했습니다. 있었죠. 자, 네, 안녕하세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여기 또 장우석 본부장님 나오신다고 해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려고 왔고요. 한국경제TV 앵커 전세원입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저의 색다른 면들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요. 이거면은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우성입니다. 다시 해야겠다 이거. 너무 말이 길어졌다. 네. 뭐 바야흐로 뭐라고 그러지? 그런 시대 왔는데 근데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얘기 하면 그냥 쉬운 얘기 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나를 못 믿지만 언니 믿고 따라와.